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은 변화와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저를 선택하셨고 제게 정치를 바꾸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2012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민 참여는 공천혁명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공천혁명을 위한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시대의 가치를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가치 중심, 국민 중심의 공천 원칙도 만들어냈습니다. 공정성과 개혁성의 더 높은 잣대도 적용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을 완성시킬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80만 명이 참여했던 모바일 혁명으로 출범한 민주통합당, 이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국민경선 혁명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은 향후 10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끝나고 4월 총선에 나설 우리의 후보들을 확인하시면 국민께서도 국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은 반성과 변화의 해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이 먼저입니다. 지난 4년 우리 국민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5년 전 이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공약 줄푸세를 타고 747로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자 헛공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사는 국민은 1% 특권층일 뿐 단 한 번도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의지도 없었습니다. 민생은 폭등, 대란, 폐업, 파탄, 파괴란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끊어진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면 민간인도 사찰하고 해고와 징계로 밥줄을 끊는 치상까지 동원했습니다. 언론 장악으로 방송은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30조를 4대강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 5년이 힘들었지만 파헤쳐 망가진 4대강은 100년, 200년을 갚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가 이를 방조하고 심지어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물가 폭등 방관하는 기획재정부, 론스타 먹튀를 적극 도와주어서 국부를 유출시킨 금융위, 주가 조작에 앞장서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외교통상부, 있으나 마나한 통일부, 언론 장악의 선봉장, 방통위원회, 생태계를 죽이는 환경부, 알짜 공기업을 팔아넘기는 국토해양부, 존재 가치를 의심케 만드는 법무부와 검찰,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MB 정권 4년,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부패와 비리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부패와 비리는 출범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4,000원 이에 30억 원대의
공천 사기 사건을 필두로 대통령의 형님과 사위, 손윗 동서, 처사촌 오빠 등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리 스캔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짙은 내곡동 게이트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과 아들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비리를 경쟁하듯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김효재, 김두우, 신재민, 박용준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자고나만 터졌습니다. MB 정권의 권력 실세, 이상득, 최시즌, 박희태의 추악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거두고 뿌려댄 자금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알고도 검찰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전 당대표이며 국회 수장이었던 박희태 사건은 권력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려 한 청와대발 범죄 은닉 사건입니다. MB 정권의 불법 비자금 게이트는 아직 빙산의 일각일뿐 그 끝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총체적 파탄과 실패, 사상 유례가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국민은 정권의 마지막 1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폭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조수석에서 침묵으로 이명박 정부를 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아닌 척 숨지 마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청와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윗선이 누구든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식물정부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지만 우리 국민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나눔터 이룸센터에서 만난 장애인들을 기억합니다. 한우농가에서 만난 축산농민들을 기억합니다. 정치를 뒤흔들겠다는 청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벽을 여는 마장동 시장의 상인들을 기억합니다. MB 정부는 국민의 삶을 포기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4.11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충, 권력 개혁과 시민 참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등 5대 정책 비전으로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홍성철입니다. 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두 가지 하십니다. 예, 공천 기준과 총선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먼저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성이라든지 다른 기준들이 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총선과 관련해서 한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한 대표 본인은 비례대표로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나가신다면 앞번으로 나가실 것인지 뒷번으로 이렇게 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공천 기준에서 정체성과 도덕성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도덕성도 우선에 두고, 다만 지금 MB 정권에서 너무나 총체적인 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통합당으로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민주통합당에서 함께 이 잘못된 국정의 실정을 개혁해내는 임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강조된다고 도덕성을 안 본다 이런 것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 잣대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진두지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좋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또 언론에 나간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결정이 되면은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SBS 이한석 기자 질문. 네, SBS 이한석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좋은 FTA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통합진보당에서는 FTA 전면 폐기를 총선 야권 연대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얘기하는 좋은 FTA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야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서로 FTA를 둘러싼 입장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야권 연대를 위해서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국제금융 질서가 엄청나게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도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는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MB 정부의 한미 FTA는 그러한 협상도 국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국제조약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날치기 통과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약을 날치기 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라는 것은 서민 경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잘못된 한미 FTA를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 반드시 우선 제재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재 협상을 하고 제재 협상뿐만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행법과 관련해서 엄청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고 정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제재 협상도 무산될 경우에는 우리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하부의 야권 연대에서의 한미 FTA는 저희들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굴욕 외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는, 그리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의 특권 측에게만 혜택을 주고 99%의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외면한 이런 세력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 비리, 그리고 불법 MB 정권의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진상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에 박영선 최고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님께서 그 위원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 정권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유쾌한 나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MB 정부 측근 비리와 부패 척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계신 유재만 변호사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유재만 변호사님은 오늘 저희가 영입해서 입당 절차를 마치셨는데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일부 부장검사를 지내시고 2005년도에 청계천 사업 관련 비리 수사를 맡아서 당시 이명박 시장의 측근이었던 양 부시장을 구속한 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베테랑 검사 출신이십니다. 당체 옆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백혜련 검사님과 계십니다. 이 백혜련 검사님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 수석검사를 역임을 하셨고 이번에 경기도 안산에서 출마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그 옆자리에 박성수 검사님입니다. 박성수 검사님은 올해 초에 그 검찰 수사가 문제 있다라는 그 글을 남기시고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제1부장 검사를 지내셨습니다. 현재 강동을의 일기 후보십니다. 그 옆에 김인혜 인하대 교수 겸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문재인 김인혜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로 유명하시죠. 현재 부산연제구에서 출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면재 변호사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강동을에 지금 출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특별위원회에는 이렇게 우수한 검사, 변호사 위원님들 이외에도 법사위의 김학재 의원님, 그리고 우윤근 법사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도 함께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MB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보다 많은 분들을 영입을 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보다 단단한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계속하겠습니다. 네.